오늘은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으셨나요?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욕실에 있는 샴푸가 이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샴푸가 내 몸을 병들게 하는지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호서 전성시대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잘 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씻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질병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씻고 있어도 여름에 더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녹농균입니다. 샴푸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녹농균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 이 균이 샴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름도 어려운 녹농균이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녹농균에 감염되면 녹색 고름을 만들기 때문에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녹농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녹농균에 감염되면 녹색 고름이 생기면서 폐혈증과 전신 감염, 만성 기도 감염증 등 무서운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녹농균에 감염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녹농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과 당뇨, 화상 환자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냐? 녹농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몸속으로 침투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혈액에 녹농균이 감염될 경우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녹농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세균에 비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녹농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녹농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지정할 정도로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세균으로 분류했고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세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농균은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에서도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녹농균이 습하고 물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 물기가 있는 어딘가에 이것들이 번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정집 여러 곳에서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주방이나 세탁실, 욕실입니다. 녹농균은 샴푸나 섬유유연제, 액체세제, 수저통, 수세미 이런 곳에서 쉽게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샴푸나 주방세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샴푸나 주방세제, 액체세제 이런 제품들은 청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잘 씻어내는데 어떻게 세균에 감염이 된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샴푸나 주방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은 리필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리필이 더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사용한 용기는 그대로 두고 리필로 채워서 계속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리필을 채우기 전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리필 제품을 사용하던 용기에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리필을 채우기 전 용기를 싹 비우고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용기에서 녹농균이 쉽게 번식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샴푸를 할 때 다 쓰면 용기 밑에 내용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알뜰한 분들 많습니다. 안 나오겠다면 샴푸통에다 물을 붓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더 사용할 수 있죠. 이때를 녹농균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녹농균들은 습기를 좋아해 샴푸통에서 번식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샴푸통에서 알까고 새끼치고 띵까띵까 잘 번식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까워서 알뜰하게 사용한 것이 샴푸통 안에 녹농균을 자라게 집을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녹농균이 얼마나 무섭느냐? 우리 몸에 들어온 녹농균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과 모낭염으로 피부 질환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중이염, 외이도염, 혈관을 따라 들어가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샴푸통에 있던 녹농균은 특히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에 침투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모세혈관에 침투한 녹농균은 염증을 유발해 모세혈관 벽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퇴화시켜 유령혈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령혈관이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이 혈관인데 모세혈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혈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유령혈관이라고 했습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 혈관 벽이 얇아지다가 결국 사라진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샴푸액에 물기가 있으면 녹냉균이 쉽게 번식하고 녹냉균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염증으로 인해 모세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을 퇴화시켜 혈관이 사라지는 유령혈관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유령혈관이 무서운 것은 유령혈관을 방치하면 혈관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거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쓴 샴푸통에는 물을 넣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리필을 하실 때도 샴푸통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리필 제품 용기에 녹냉균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리필 제품을 사용하던 샴푸, 바디 샴푸 이런 용기 안쪽에 면봉을 넣고 시료를 채취해 배양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욕실에서 사용하던 리필 샴푸통과 바디 샴푸통에서 녹냉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더니 녹냉균이 선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세제와 섬유 유연제만 빼고 샴푸, 바디 샴푸, 주방세제 이런 건 다 리필로 사용하고 있고 통을 씻고 넣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샴푸통이나 주방세제 통 밑에 남아있던 내용물에 물을 부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산다고 했던 것이 건강을 위협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덥고 습한 환경은 녹냉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잠을 설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녹냉균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녹냉균은 샤워기와 칫솔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녹냉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청결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물기가 많은 주방이나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서 녹냉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욕실 용품을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것도 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선반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방세제나 샴푸에 물을 부어 알뜰히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리필 용기도 오래된 것은 건강을 위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녹냉균에 감염되지 않으시려면 무더운 날씨에 잘 씻고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